폐기물이 무단 방류된 것과 관련해 한빛 원전 측이 시료 채취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수가 처음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약회사 직원이 거래처 병원 의사 집에서 강도짓을 벌이다 붙잡혔는데 가족들의 현명한 대처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영화를 제작했는데 시나리오를 학생이 써 화제입니다. 총인 처리시설 입찰 담합 사실이 드러난 대림산업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현대건설에 대한 광주시의 공사 입찰 제한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빛원전이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무단 방류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런 일 처음이 아닙니다. 원전 측은 이번에도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자꾸 반복되면 실수라고 치부할 수는 없겠죠. 더구나 안전이 생명인 원전에서 말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액체 방사성 폐기물 29톤을 2시간 넘게 영광 앞바다에 무단 방류한 한빛원전. 혹시라도 방사성 물질이 섞이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감시기를 켠 다음 방류해야 하는데 직원이 깜빡했다고 원전 측은 해명했습니다. 3호기부터는 이 과정이 자동으로 제어되지만 건설한 지 오래된 1, 2호기는 수동으로 운영하다 보니 빚어진 일입니다. 한빛원전은 만들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원전 1, 2호기의 경우 다른 호기들과 달리 자동으로 감시기가 작동되지 않아 생긴 문제도 있다고 보고 설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무단 방류가 이뤄지기 2달 전인 지난해 8월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아르곤 41이 검출돼야 하는 기체 폐기물을 검출이 안 됐다는 분석 오류가 나왔는데도 무시하고 무단 배출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빛원전 직원들이 용역업체와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보안에 구멍이 뚫린 사실까지 드러나 본부장이 보직 해임되기까지 했습니다. 한빛원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인적 실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자전 사고 고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영광 원전 안전에 구멍이 뚫렸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 사고로 인한 바다 오염은 없었다고 원전 측은 주장합니다. 액체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실시한 시료 검사 결과와 액체 폐기물이 배출된 뒤 방수로 쪽에서 측정한 방사능 농도값 모두 검출 하한치라고 해명했습니다. 한빛원전은 재발 방지를 위해 설계를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잇따르는 무단 배출 사고에 노후화된 원전과 운영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거래처 의사집에 찾아가서 강도짓을 한 제약회사 직원. 앞서 보셨죠? 이번엔 좀 다른 각도에서 보시죠. 범행 준비는 치밀했지만 가족의 대처가 현명했고 경찰은 좀 어설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직 제약회사 직원 34살 안모 씨가 복면을 하고 거래처 병원 의사인 48살 손모 씨 집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린 강도용이자 안 씨. 범인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아들이 등교를 하기 위해 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흉기를 휘두르며 10억 원을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아저씨, 옷 뒤집었어? 돈 얼마 줄까? 10억 주소. 강도를 붙잡을 수 있었던 데는 부인의 도움이 컸습니다. 현관에서 남편과 아들이 강도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동안 경찰에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도와달라고 신고했고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며 현장을 덮칠 때는 범인에게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현관에서 몸싸움을 하는 긴박한 상황인데도 경찰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며 경찰이 도착한 사실을 강도가 알 수 있게 한 겁니다. 강동은 지금 목이 칼대고 머리에다가 신랑까지 뿌려놨는데 신랑통까지 들어가고 불 붙인다고 날리고 있는데 계속 현관문 열어주세요. 밖에서는 비밀번호 몇 번이냐고 물어보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안 씨의 범행 동기는 생활고였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이어졌지만 2년 전 제약회사 실직으로 빚이 1억 원 이상 늘어나자 부부가 의사인 이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병원에 전화를 걸어 원장에게 설선물을 보내겠다며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범행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경찰은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총인 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 대해서 광주시가 입찰을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일부는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과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광주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업체들은 담합 사실이 드러나 광주시로부터 2달에서 6달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는 처분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광주 사무소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서 지역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광주와 대구 사무소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최근 감사원의 평가를 토대로 사무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 광주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는 거래소가 없어지면 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불균형도 심화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란 제목의 조금 특별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석 달 동안 만든 이 영화는 다문화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졸업식이 시작하기 전 영화 한 편이 상영됩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이 학교 학생과 교사 70여 명이 만들어낸 영화 선물입니다. 부제는 우리 엄마는 베트남 사람으로 3남매의 아빠와 결혼한 베트남인 흐엉이 아이들과 겪는 갈등과 화해를 그렸습니다. 나 지은이 엄마, 나 베트남에서 왔어. 그게 뭐 잘못이야? 베트남 사람 지은이 엄마 하면 안 돼? 일단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하고요. 외국인 새엄마를 거부하던 아이들이 엄마의 진심을 깨닫고 한국 이름을 선물하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6학년 여학생이 써냈던 글짓기 숙제는 교사들의 도움으로 45분 분량의 영화로 탄생했습니다.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하고 뭐 소통도 잘 되겠죠, 그거 가지고. 선생님들이랑 평소에 잘 안 친했는데 촬영하면서 친해지고 그래서 좋았어요. 100만 원 남짓한 제작비와 빌린 장비들로 시나리오부터 촬영, 편집까지 교사와 학생들이 완성해낸 영화. 졸업으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이나 기술을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이른바 공유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물품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인터넷으로 한복 대여업을 하는 김현 씨. 지금까지 유아용 한복 등 300여 벌의 옷을 기부했습니다. 유행이 조금 지난 한복을 헌옷으로 판매하는 대신에 조금 더 의미 있게 사용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을 보냈는데 센터장님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하셔서 이제 드레스도 보내게도 되고, 그다음에 또 일반 그냥 한복들, 뭐 혼주들이 쓸 수 있는 뭐 그런 한복들도 보내게 되고. 김 씨가 내놓는 한복은 명절을 전후해 다문화 이주 여성은 물론 평상시 일반 회원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저희 행사 센터에서, 다문화 센터에서 행사할 때 필요한 물품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드림 시민 트럭으로 이름 붙여진 화물차입니다. 차의 주인은 차를 마련할 때 십시일반 돈을 낸 150여 명의 개인과 단체입니다. 이들은 평균 10만 원 남짓 모금에 참여를 한 덕분에 언제든지 화물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물품 공유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 시민단체는 신학기 교복 나눔 행사는 물론 회원들끼리 서로 필요한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줍니다. 침대와 청소기 등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올라온 물품들은 등록되기가 무섭게 새 주인을 찾아갑니다. 다음 달부터는 시민 공유 창고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가의 물건들을 구입을 해놓고도 1년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 하는 그런 물건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모두의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내가 내놓는 것도 있지만 또 빌리러 갈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소유가 아닌 나눔을 통해 서로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유 경제가 광주에서도 싹을 틔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시 인구가 혁신도시 효과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광주시의 인구는 총 149만 2,948명으로 전년보다 4,481명이 늘어 11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시는 제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증가와 혁신도시 효과 등으로 인구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8석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구 개편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해 생활권별 구간 경계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광주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구 등과 맞물려 있고 정부 승인을 받기도 쉽지 않아 선거구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성 장흥 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폭행 전과가 5.18 때 생긴 것처럼 선거 공보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현재까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단체장은 광주 동구청장과 장성 군수 등 모두 3명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착용. 하지만 과속이나 신호 위반에 비해 서민들의 관심은 크게 부족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만 5만 건이 넘게 적발됐는데요. 문영철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게 상식이 된 요즘. 실제로는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차량 한 대가 적발되고 다른 차량들도 경찰 지시에 따라 잇따라 갓길로 차를 세웁니다. 안전띠를 하지 않은 이유도 각양각색. 농기구장 가갖고 금방 팔아 필요해서 병원에서 얼른 오라 해서 그냥 급하게 나오다가 좀 생각도 못하고 와버렸어. 단속 30분 만에 무려 20여 대 차량들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안전띠 착용률은 61.8%. 운전자 10명 가운데 겨우 6명 정도만 지키는 건데 제주를 빼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난 2012년 19,000여 건에 그쳤던 도내 안전띠 미착용 적발 건수도 2013년 6만 5천여 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운전자 옆쪽에 앉으신 분, 또 뒤에도 좀 앉으신 분들이 지금 안전띠를 착용해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단 자가용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택시 뒷좌석은 물론 앞좌석에 탄 승객이 안전띠를 매는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매십시오. 안 매면 갈 때까지 나옵니다. 네. 고속버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안전벨트를 꼭 매주세요. 현행법상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범칙금은 기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갓에는 문 주는 게 아는데 불편하시다 보니까 대범성인들 다 풀어놓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안전띠 미착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0%. 안전띠를 하지 않을 경우의 사망률도 착용할 때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세월호 징계 추가 관련해 부실검사 혐의로 기소된 한급성급 검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3형사부는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성급 검사원 35살 전모 씨에 대해 고의 또는 허위로 한국성급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2년 세월호 징계축 과정에 각 탱크별 용량 등 기초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설계 도면과 다른 구조물 공사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광주시청 민간 용역 노동자 74명이 직접 고용으로 전환됐습니다. 광주시는 청소, 경비, 주차 안내 등 시청 내 필수 업무를 하면서도 고용 불안에 시달려온 민간 용역 노동자 74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신분증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용역 노동자들은 감사의 의미로 자부심과 열정을 갖고 일하겠습니다라는 손팻말을 윤장현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광주 장애인 총연합회가 설 명절을 맞아 영세 장애인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위로했습니다. 연합회는 오늘 낮 연합회 사무실에서 뜻있는 기업과 개인들이 기부한 쌀 700포를 광주지역의 영세 장애인들에게 나눠주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도록 격려했습니다.